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예, 예. 오늘은 화평의 소리 29번째이면서 또 나의 드라마, 나의 아저씨 드라마를 가지고 세 번째죠. 그래서 팔복 시리즈를 우리가 또 이렇게 펼쳐 나가는 새로운 그 팔복의 시리즈를 소개해 나가는 또 코너입니다. 어떻게 이 지난주는 잘 보내셨어요? 네, 뭐 별일은 없고 그냥 저희 집사람만 지금 월요일날 백내장 수술해서 이제 뭐 몇 가지 문제가 있던 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 저희는 지난주에 우리 그 교수님이 안 와가지고 그 우리 야외 연합 예배 드렸는데 그 안 와가지고 아주 그날 밤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했었는데 7080 이충재 목사님 잘 하시잖아요. 또 아니 그 저 교수님만큼 또 그렇게 다양한 레퍼토리가 다양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자, 오늘 그러면 팔복 네 번째 시리즈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저씨하고 나의 해방일지를 이제 둘을 같이 뭐 혼합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나의 아저씨라는 이제 그에서 지난번엔 환대라는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이 환대로 출발을 하는 거고, 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건데. 환대라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요. 뭐 이제 모르는 사람 그래도 뭐 좋게 대해준다라는 것인데 이제 나 아저씨는 이제 환대를 넘어서는 일을 이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가 나타난 중요한 이제 저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이지만 도움을 줌으로 도움을 받는다. 요게 아주 중요한 이제 거기에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아주 뭐 마치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하는 그거와 아주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보다 긍휼히 여기는 게 더 좋은 말이라 그랬는데 이제 긍휼이라는 것들은 긍휼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 불쌍히 여겨서 도와줌 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라고 말을 뭐 단순히 동정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 옛날에 저 흉년에 들거나 그럴 때 이제 나라에서 쌀을 내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먹을 걸 주는 거는 이제 구휼미 그런 말을 옛날에 썼거든요. 구휼미라고 썼죠. 그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는 먼저 그 박동훈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지안이라는 아주 공경에 처진 21살짜리 여자애를 처음에 이제 환대를 해서 그냥 그건 이제 관습적인 태도죠. 기본적인 태도.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알게 돼요. 뭐냐면은 이지안이 처한 환경을 알게 되고 아무도 도와주는 어른이 없고 얘 혼자 할머니하고 둘이서 고군분투하면서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인지 돈 내는 일을 다 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왜 그러는지 이제 그 환경을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이지안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겉으로는 쌀쌀맞고 뭐 무례하고 제멋 때르고 뭐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선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야시라는 드라마는 불교적인 용어를 이제 몇 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연이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쓰는 인연인데 그 할머니가 이제 좋은 인연 이런 말을 해요. 좋은 인연이다. 제가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불교 쪽 말 들어보면은 이제 악연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고 스쳐가야 되는 인연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뭐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우연히 부딪혔지만 상관도 없고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고 악연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 인연이다. 그래서 둘이 비슷한 거죠. 박동훈이라는 사람도 내면에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이고 이제 이지안에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이제 그 심성을 가지고 있고 할머니하고 사이가 이제 좋다라는 것인데 그 이제 그 박동원 부장이 이제 보고 넌 참 좋은 애다 이런 말 해주는 게 있어요. 어서 그런 말을 해주냐면은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좁은 방에 혼자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그 자기 손녀가 왔을 때 그래요. 자기 달 좀 보고 싶다.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 이지안이라는 애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슈퍼 가가지고 카트에 그렇죠. 물건을 선착해가지고는 그 카트를 그냥 가지고 그냥 와요. 지켜보는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는데 그냥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거를 박동원도 봤어요. 이제 쫓아가 봤더니 그 할머니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걷다 실어 할머니 체구가 조그마니까 실어가지고 이제 몰고 가서 다리 잘 보이는데 이제 바깥 공기도 쐬고 다리 잘 보이는 데를 이제 가서 보게 해주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그 욕먹을 일이죠. 카트 가지고 나오는 거. 그래서 욕먹을 일은 하지만 그래도 그 동기와 내용은 그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박동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기 나타나는데 그 이지안이가 할머니를 계단이 있는 데가 있는데 끌고 내려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가 업어다가 실어줘요. 이제 데리고 가는 걸 쫓아가지는 않고 당연히 봤는데 기다려줘요. 왜 기다리냐면은 나중에 계단을 올라가야 될 거 아니까 시간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배려하는 사람이야. 딴 사람을. 그래도 뭐 자기도 피곤하고 힘들 텐데 얼마 보래도 기다렸다가 그 할머니를 다시 업어서 떠겨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카트를 가져다가 슈퍼 갖다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은 선한 사람이죠. 예.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이제 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제 박동이라는 사람을 분석하면은 이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될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표현하면 거기 사장 얘는 하고 싶은 걸 하는 쪽에 우선하는 사람이고 박동원은 해야 될 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동원은 행동이 좀 굼떠요. 말도 굼뜨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이 말을 해야 되나 해야 될 말 이런 걸 생각하고 행동도 이제 그렇게 굼떠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신경 쓰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참 이 세상에 그 아이러니가 그 박동원 같은 사람은 재미가 없고 답답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가 있고 재미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박동원 보고 왜 사람들이 너 같은 인간을 좋아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기가 하나도 재미도 없고 답답한 인간인데 한심한 인간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대사가 나오고 실제 이 사람 여기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나 그랬죠. 짧게 봐서는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또 박동훈은 거기 보면은 그 자기 부인이 이제 변호사인데 뭐 집안에 청소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그 다음에 꼭 집에 갈 때 전화해가지고 부인 보고 오늘 뭐 슈퍼에서 뭘 사가지고 가야 되냐 물어보고 뭐 그런 그냥 아주 성실하게 생활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지안이라는 이제 자기 할머니를 위해 선신적으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지안이라는 여자가 마음이 그렇게 아주 악독한 아주 그냥 극악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여자를 살리는 게 돼요. 자기 그 사채업자 그 아버지가 이제 이지안한테 죽임을 당한 그 아들이 악독하게 이제 그 막 와서 폭행을 하고 그냥 끝끝내 괴롭혀요. 자기는 너 괴롭히는 게 자기 일인 것처럼 너 이렇게 편히 살게 하지 않겠다 이런 투로. 근데 이 젊은 애가 마음을 돌이키고 도리어 이지안이를 도와주는 멘트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이지안이가 그 대상 보고 한 말은 아닌데 누구한테 한 말인데 그 애가 자기 어릴 때 자기가 맞는 거를 정말 막 막아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신 맞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막
졸도한 자기를 업어다 주고 굉장히 선한 애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좋아하고. 근데 걔가 눈빛이 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변해. 그 말을 얘가 듣고 마음에 확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자는 이제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신학에서 말하는 회개의 딜레마가 있어요. 회개의 딜레마라는 게 이제 그 뭐 많이 이렇게 많이 뭐 퍼진 얘기는 아닌데 딱 지나가 들었는데 회개는 그 좋지 않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회개는 근데 좋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는데 뭔 회개를 하겠어요. C.S. 루이스 말에 의하면은 빛 가운데 나아간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발견해서 자꾸 고치고 점점 빛 가운데 나 점점 고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회개되는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하면서 뭘 회개하겠어요. 선한 사람이 돼야 나쁜 거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딜레마죠. 이게. 근데 여기서는 걔가 그 아들을 자기를 괴롭히는 아들을 그래도 걔는 본래는 선한 애였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니까 얘가 이걸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딜레마가 나오고 내가 이거에 어떤 희한한 케이스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것도 뭐 벌써 한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그 오미오라는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이게 태어날 때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별로 공부도 못했고 그다음에 뭐 눈도 뭐 거의 뭐 멀다시피 했었고 이제 회복 기적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렇게 버림받은 애들을 이제 데려다가 키우는 일을 해요. 돌보는 일을 자기 이제 이렇게 크지 않게. 근데 이제 거기를 내가 이제 도와준다고 이제 누가 같이 갔는데 뭐 걔네들 키우는 애가 키우는 일이 뭐 이렇게 쉬운 일일 리가 없죠. 그래서 야단을 치는데 앞에 하나를 붙이고 야단 쳐요. 이렇게 크게 될 놈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래요. 앞에 하나 붙여요. 크게 될 놈이 그런 거 아주 그래 이러고. 그러니까 너는 괜찮은 앤데 본래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야단을 쳐요. 또는 뭐 앞에 그런 뭐 선량한 놈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래였고. 그러니까 야단만 치면은 애가 안 바뀔 수가 있는데 앞에 하나를 붙인다 막 그렇게 야단을 치나 깜짝 놀랐어.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다. 하나를 이렇게 좋은 애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러면 야단이 되는 건데. 나쁜 놈이 야 이 나쁜 놈 왜 이렇게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는 게 당연하지 뭘 그걸 가지고 야단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좀 지나가면 지나갈 얘기지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야 그거 아주 뼈가 있고 뼈가 있고 그 격려가 되는 격려는 얘기죠. 좋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선함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우리는 본래는 선한 존재로 태어난 거고 그렇죠. 그걸 회복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이제 회개도 되고 이제 뭐 되고 다른 성격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그 박동원이 뭐 어려운 애라고 단순히 도와주는 건 아니죠. 단순히 근데 얘가 좀 나하고 비슷하고 이제 그런 선량함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는 이 애를 도와줬을 때 이 애가 박동훈을 또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려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애가 울면서 그래요. 나는 박동원 부장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자기가 그걸 위해서 막 고통도 가면서 어려움 감수하는 걸 보고 이 박동원 부장이 마음에 힘을 얻어요. 네, 그래서 모든 그 전까지는 박동원도 그냥 뭐 자기는 뭐 상무 진급하래도 뭐 자기는 뭐 그거 뭐 누구 자리 차고 또 떨고 올라가야 되고 뭐 자기는 정치적인 것도 싫고 이렇게 영업적 하는 것도 싫고 뭐 어떤 딜레마죠. 그 사람도. 그래서 그냥 그거 싸매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부인이 나가서 회사를 차려라 그래도 뭐 그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부인하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싶어도 부인은 또 바람 피고 뭐 형제들은 또 형은 그렇지. 또 사업 망해가지고 빚지고 뭐
그래가지고 형수하고 뭐 별거하고 자기 밑에 또 동생은 또 영화 하려다가 실패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 모든 상황이 우울하고 정말 맥빠지게 하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 그 두 아들 때문에 그냥 아직도 속상해하고 오로지 자기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도 또 별로 이렇게 뭐 의욕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 여자애를 도와줌으로 이 여자애가 자기를 또 이렇게 도와주려는 거에서 힘을 얻고 네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걸 견딜 때 내가 행복해져야겠다. 내가 힘을 내겠다. 그래서 네가 온 것이 나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요. 서로 고맙다 그래요. 그렇죠. 예.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가 서로 망할 수 있고 서로 뜯어서 서로 망할 수 있고 서로 살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 살리자 이거죠. 맞아요. 예, 이 드라마가 훌륭한 점이 그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가 훌륭하다는 점이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예. 서로 살려주는 서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서로 구원받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직접 구원한다 그러지만 그건 특별한 케이스 없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되고 서로 돕고 서로 일어서는 일이지. 이제 그 다음에 그 박동원 부장이 이제 그 이재한이 뭐 물질적으로도 사채 빚 이런 걸 도와주려고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뭘 하는 것이냐면은 그 이지안이라는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을 알면은 그 사람이 다 용납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그다음에 네가 어떠한 애인 줄 알고 나니까 너를 다 용납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용납해 주냐면은 그 사채업자를 죽인 것까지 용납을 해 줄. 뭐라 그러냐면 자기 가족을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나 같았어도 죽였다. 너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그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어떤 그 부도덕한 일을 결과적으로 했다. 그랬을 때 그거는 100% 그 처벌을 받고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도 이 여자애가 그 초기에 사장의 돈을 받고 박동원과 그 상무를 이렇게 아웃시키려는 일을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알아 나중에 박동원이. 그래도 다 용납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거꾸로 박동원을 도와주려고 자기가 희생을 하는데 어려움을 막 무릅쓰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박동원이 자기 부인이 바람피는 걸 알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게 해주려고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너도 공경에 빠진 애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추앙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나의 해방일지지만 추앙이라는 게 거의 문자적으로 가깝게 드러난 거는 사실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 이지안이 박동원 부장을 좋아한다면서 존경한다 그래요. 처음부터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 일종의 그 이제 추앙이고 그 다음에 그 박동원 부장도 이지안이 정말 고맙고 놀랍다고요. 어린 그 네가 나를 그렇게 도와주려는 거 정말 경이롭다 할 만큼 굉장히 높이 평가해줘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단어는 안 썼죠. 여기는 확실히 나타나요. 여기는 그리고 남녀 간의 로맨스가 여기는 이제 그렇죠. 억제되기 때문에 여기 진짜 추앙이라는 존경하고 높이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드러나서 그게 살리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좋게 평가해주는. 그러니까 박동훈은 자기 부인이 바람핌으로 완전히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으면은 날 두고 그렇게 애기 엄마인 사람이 딴 남자하고 놀까 해서 굉장히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이렇게 막 자기 비하까지 갔다가 이제 그거를 자기를 높이 평가해줘서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뭐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유혹에 안 넘어간 건 유혹이 없어서 별로 그런 거지 훌륭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재한 입장에서 높이 평가를 해주는 그래도 아저씨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도덕이라는 거고 이제 다시 그 문제로 오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발잔 얘기로 하면은 빵을 훔친 거는 이제 불법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빵을 훔치게 된 원인도 비도덕적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살인했을 때 살인을 가지고 살인했다 그러면 원인도 비도덕적이고 결과 행동도 비도덕적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겉에 나타난 행동은 잘못된 거지만 케이스 따라 그 비도덕적이지 않은 원인이 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 그 누이네 그 조카 7명이 굶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정말 굶겨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빵 훔쳤다 이거예요. 자, 장발잔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이죠. 이 사람이 다르게 해가지고 빵을 벌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훔쳤냐. 이건 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데 도저히 그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잘못에 대해서는 행동은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정죄당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죄는 미워해도 뭐 죄는 미워해도 죄냐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의 내면과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겉에 나타나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사리 어떤 행동을 보고 비판하는 건 당연해요. 이건 잘못된 일이다 판단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랬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한 사람을 곧바로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좀 보류해야 된다. 그렇죠.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네. 사정을 알아야 돼. 모르면서 그 사람을 비하한다든지 경멸한 비난하는 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예. 예.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게 했고 그거는 법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과거에 잘못한 게 있고 그거를 잊어버리 덮이는데 왜 그걸 캐내려 그러냐. 도리어 그 사람들을 공격해요. 예. 다 그렇지 않냐. 다 자기 숨기고 싶은 게. 왜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게 크기 때문에 그건 막 드러내서 그 비난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예. 행동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했다고 그 사람을 곧바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자. 그렇죠.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딱 긍휼의 마음이죠. 그렇죠. 긍휼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그 환대는 할 수 있지만 더 그 사람 상황에 들어가서 도와주냐 말이라는 것들을 아까 말한 잘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네. 요새 용어로 치면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피하는 게 좋아. 지금 내가 유심히 보니까 한 1% 정도는 사이코패스고 100명 중 1명, 한 4명은 소시오패스래.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그 공감 능력이 없고 양심 같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거의 어떤 타고 태어난 요소가 강하고 소시오패스는 그 자기가 다른 사람의 자기 목적을 이용해서 이용해 먹는데 하등 그걸 안 느낀다는 거지. 미안함이나 당연히 자기 성공을 위해서 딴 사람들을 다 도구로 이용해 먹고 그거에 대해서 하등 그걸 미안함도 안 느끼고 막 해주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성공한 사람 중에 소시오패스가 꽤 있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중에도 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타고난 것보다 학습되어지는 거라는 말이래요. 경험으로. 재미나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하면서 자꾸 늘어나는 거죠. 아주 자기한테 속고 자기한테 뭐 이렇게 당하는 것 자체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재미난 거죠. 재미난 거지. 그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코패스는 애완동물을 막 죽이거나 하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연쇄살인하면서 막 그 쾌감을 느끼는 막 자기가 막 그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면서 이제 막 그 흥분이 되고 막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고통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면 고통을 또 읽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엔돌핀이 나와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 격투기 하는 사람들 그 막 격투기 할 때 막 얻어 터지는데 그 안 아프냐? 평소만큼 아프지 않대. 흥분을 해서. 아들이 끝나고 나면 아프대. 끝나고 나면. 근데 경기에 진 사람은 많이 아프고 이긴 사람은 덜 아파. 이긴 사람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덜 아프고 금세 회복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등한 경기를 했는데 한쪽이 이기고 졌다 그러면은 이긴 쪽은 한 3일이면 회복이 되면은 진 사람은 한 달 회복된대 이게. 네? 한참 간대.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그 상태가 그렇죠. 워낙 기분도 나쁘고 정말 모든 걸 잃고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막 굉장히 보상받는 게 많잖아요. 뭐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자기 기분도 좋고 막 자신감도 그러니까 그건 금세 휙 회복이 되는데 뭐 그런 게 있는데 맞는 동안엔 모르는데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경기하는 동안엔 모르고 한대 그냥 막 그 아픈 줄 알면 어떻게 하냐 그걸 끝났어. 네? 근데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고 그러면은 막 다 고통을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그것 때문에 막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뭐 네. 이런 사람한테 뭘 도와주고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감당이 안 돼 우리가 감당할 사람이나 그리고 서로 갔을 때 이제 올 수가 있는 사람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해야지 그냥 퍼주기만 하는 사람은 나도 버리고 쟤도 버려. 걔는 또 받아 먹는 것만 재미를 붙여. 맞아요. 그래서 안 주면 화를 내 나중에 왜 안 해줘 이러고 해주던 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불교에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자비 말할 때 또 말해야 되는데 뭐 자비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악마야. 그 자비 끌어먹는. 그건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거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아저씨가 이 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점을 이제 훌륭하게 짚어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상 팔목에 와서 이제 온유를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온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아주 기본되는 성품이고 그다음에 바울이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의 아까 말한 저 사이코패스적인 사랑이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남을 막 괴롭혀하면서 자기는 괜찮고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이거는 정말 빨리 도망쳐야 돼. 그런 거 뭐 내가 얘를 내가 사랑을 해주면 뭐 얘가 뭐 나아지고 고쳐지고 내가 무슨 뭐 그런 거 사용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는 완전히 그건 정말 뭐랄까 더 쉬운 거고 고통의 늪으로 가는 거고 빨리 딱 빠져나와 초반에 이 사람이 폭력성이 나온다 사랑 그런 딱 빠져 또 돌이키고 나오고 재죽고 돌이켜야 돼. 저한테는 또 얻어 맞으면서 그리고 난 깊어지면 진짜 죽죠. 거기 세워지자 그러면 죽어요. 너 나한테 잘해주다 왜 그래 이러고 네가 날 가지고 놀았어 이러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건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소시오패스적인 경향 이 인간이 나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뭘 이용만 해먹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이거 빨리 눈치채고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도 인연 중이세인데 좋지 않은 인연은 또 지나갈 인연은 딱 스치고 말아야지 모든 인연을 다 소중히 그런 거는 이제 안 되는데 온유가 이제 그런 폭력적인 사랑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할 때도 이제 온유라는 거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임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 보니까 우리가 본래 그 좋게 지음을 받았다가 기독교는 이제 뭐 타락했다든지 변질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유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온유하고. 근데 이제 온유하지 못한 그 강팍함이나 뭐 강함에는 난폭함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상처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아주 뭐 차갑게 대접받고 거칠게 대접받았거나 자기가 자란 환경이 너무나 막 극도로 너무 나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도 굳어지는 거고 딱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딱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 잠시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습관화가 성품화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그 잠 못 자는 건 뭐 괜찮아요. 근데 그게 불면이 막 이제 체질하고 습관화되면 이제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뭐 잠시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거칠어질 수도 있고 뭐 강해질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죠.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내가 이걸 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상처나 두려움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건 이제 별도로 얘기를 해야지 이것만 별도로 얘기하면 잡아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온유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로부터 이제 벗어나도록 이제 어떤 해야 돼. 내가 성경이 별로 방법을 말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각각 상황 따라 틀리니까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그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왜 굳어졌나 하는 거를 이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온유함이라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이제 사람이 이제 한 남자 안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데 남성 호르몬이 더 우세고 여자도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더 우세인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온유함이라는 거는 이제 더 남성보다 여성적인 부드러움에 이제 이게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적인 가깝다는 것들은 이제 그 아이를 잉태하고 키우려면 굉장히 세심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이제 거칠으면 애들 다 다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주 세심하고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도 이제 부드러운 요소를 더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 온유함이 없고 난폭함이 나타나는 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는 이건 아주 온유함이 아니라 뭐 정말 막 사람 잡는 일도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그 시어머니도 그렇게 대함을 받은 거예요. 예, 자기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렇게 당했는데 얘를 잘해주려니까 약올라. 시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나쁜 죄의 유전처럼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그 여자로서 그 남성 위주의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당한 또 많은 그렇죠. 분노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성 위주 사회가 됐다라는 게 남자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거나 주도해서 남자들이 나빠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하나의 시스템이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옛날에는 모든 것들을 육체적 힘으로 했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가 더 우선시 됐던 거고 그 다음에 폭력 사회예요. 약탈 사회고 전쟁을 해야 되는 사회예요. 그 사회에서는 당연히 남자들이 전쟁을 하고 남자들이 나가서 싸움하고 뭐 약탈해오든 약탈을 막든 그러니까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세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환경 자체가 남성이 더 이렇게 더 필요로 하는 또 유용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위주 사회가 됐고 남성 위주 사회에서 또 남자들이 잘못한 게 있는 거지 남성 위주 사회를 남자가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날 좀 페미니즘이 그거를 뭐 남성 위주 사회를 남자들 새끼들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다 조작해 놓는데 그것만은 안 해. 남성이 다 책임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 기계의 힘이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남자의 그 뭐 육체적인 힘이 덜 필요로 하고 예. 이제 뭐 전쟁하는 것도 뭐 요새는 다 뭐 비행기, 미사일 뭐 그게 더 위주지 뭐 그냥 육탄정 가지고 싸움하는 전쟁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자가 군대 가도 뭐 미사일 조작하면 다 돼요. 예. 뭐 다 레이더 보고 뭐 조작 컴퓨터 그거 하면 다 여자도 전쟁 얼마나 잘 수 있는 사회고 그다음에 뭐 옛날엔 다 삽질했는데 요새 삽질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포크레인이니 뭐 중장비가 여자도 다 조종해요. 하면 돼요.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할 거 없어요. 그 요새는 남자 여자가 이제 그렇게 평등해진 분위기로 온 거죠. 그러면 남자가 재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내려오던 정신적 자세로 적응을 또 못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 또 그렇죠. 그걸 파악을 못하고 그럼 이제 남자 또 욕먹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들이 이제 그거 옛날 피해 의식 때문에
이제 또 굉장히 또 막 세게 온유하지 못하게 막 남자에 대해서나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래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 많이 바뀌어졌죠. 요새는 많이 바뀌어졌어요. 요새 또 뭐 역설만 그래서 역절이 됐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건 좀 차차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건 아주 뭐 꼬이고 꼬인 문제라 맞아요.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많은 그 과거의 역사로 인해서 상처와 두려움과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남자가 접근할 때 여자가 막 톡톡 나온 이제 속에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아니 그 여자가 전에 어떤 남자한테 무슨 그 당한 게 있고 심한 경우는 상처 뭐 심한 경우는 뭐성 뭐라 그러나 그 실혼이나 뭐 성폭행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강력 막 세게 막 탁탁 나오는 이제 그런 상처에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본래는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상처에서 온 거고 두려움에서 오는 거고 분노에서 오는 그거를 해소를 해야 우리가 이제 그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생각지 않고 온유하게 그러면 그게 돼지는 척 하다가 팍 나오죠. 언젠가 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차츰 이제 얘기를 하고, 기독교라는 것들은 구원이라는 것들은 뭐 건진다라는 말도 있지만 치유한다는 말도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치유를 해 나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함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제 과거의 상처, 아픔,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목표로 하고, 그러니까 온유함은 복이 있다 그랬을 때 뭐 당장 이렇게 온유하면 안 된다고 너무 괴롭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해소를 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해소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온유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 팔복의 시작이 온유함으로 시작한다는 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문제다.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긍휼을 서로 내가 도움으로 나도 도움을 받는다. 함께 사는 길을 나눴고, 또 팔복에서 온유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나의 해방일지에 관련된 이제 추억 얘기를 더 하고, 이제 거기선 또 뭘 또 말하려고 했는지 추가하는지 그런 거를 또 이제 나의 씨는 이제 뭐 이 정도는 이제 끝난 거고, 나의 해방일지를 가지고 또 이제 가지고 메시지를 꺼내면서 또 우리 성경과 함께 또 하고 이제 의의 주류목마를 이제 얘기를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 시간까지 교수님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